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스페이스X 다음으로 로켓을 제일 많이 쏟는 회사가 어딜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마 대부분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튀어나올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회사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모두의 예상을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우주산업의 진짜 거인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한 회사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이죠. 스페이스X 다음은 과연 누구일까? 보통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국가기관, 아니면 제프 베이조스나 리처드 브랜슨 같은 또 다른 억만장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정답은요, 그 모든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회사는 정말 모두가 거기선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시작됐거든요. 한마디로 진짜 언더독의 성공 신화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회사 로켓랩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창업자 피터 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도 남섬 맨 끝자락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주변에 로켓은커녕 우주랑 관련된 거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의 우주를 향한 이 어마어마한 꿈은 정말 사소한 순간에 시작됐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맑은 밤하늘을 보면서 나눴던 대화에서요. 아버지가 들려준 이 한마디가 평생 그의 가슴 속에 남아서 꿈을 이끄는 별이 되어준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린 시절의 꿈은 어떻게 현실이 됐을까요? 백의 첫 번째 목표는 당연하게도 우주 탐사의 상징인 나사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생각지도 못한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고 맙니다. 그가 직접 찾아가서 본 나사는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영웅적인 아폴로 시대의 모습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 막 끝나가던 시기라서 분위기는 엄청나게 침체돼 있었고요. 무엇보다 고학력하기도 없는 뉴질랜드 청년에겐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는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요,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그래, 내가 직접 회사를 만들자 결심을 합니다. 근데 돈이 있나요? 인프라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는 뉴질랜드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 어니스트 러더퍼드가 했던 이 말을 회사의 핵심 철학으로 딱 삼아요. 우리는 돈이 없다. 고로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라는 게 오히려 그들을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진짜 원동력이 된 거죠. 바로 이 생각의 힘이 로켓랩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비결입니다. 그들은 거대 기업들이 그냥 지나쳤던 아주 특별한 틈새 시장을 발견하고 그 시장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장악해버립니다. 그 해답이 바로 이 일렉트론 로켓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은 어땠냐면요, 거대한 로켓에 조그만 위성들을 그냥 낑겨서 보내는 방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렉트론은 달랐습니다. 세계 최초로 로켓 동체 전체를 엄청나게 가벼운 탄소 복합 소재로 만들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소형 위성만을 위한 맞춤형 발사체로 설계됐던 거죠. 여기 들어간 혁신 기술들은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로켓의 무게를 단 1g이라도 줄여야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 이 아주 현실적인 물리 법칙에 대한 공학적인 해답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전기 펌프로 연료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리고요. 복잡한 엔진 부품은 3D 프린터로 빠르고 싸게 만들어냈습니다. 피터백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요. 기존의 대형 로켓이 정해진 노선대로만 가는 버스다면 우리 일렉트론 로켓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정확히 모셔다 드리는 개인 전용기라는 거죠. 소형 위성 시장한테는 이보다 더 완벽한 해결책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 전용기를 타려는 고객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했어요. 학생들이 만든 초소형 실험 위성을 쏘아 올리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부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가정찰국 NLO까지 모두가 로켓랩의 고객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틈새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를 잡은 로켓랩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업계의 가장 큰 거인들 골리앗대과 직접 경쟁하는 것이었죠. 무대는 훨씬 커졌지만 그들의 DNA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억만장자들처럼 돈으로 경쟁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기발하게 혁신하고 더 빨리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그들의 생존 방식이자 유일한 경쟁 전략인 겁니다. 그 야심찬 도전의 결과물이 바로 이 뉴트론 로켓입니다. 이제 소형 위성 시장을 넘어서 스페이스X가 꽉 잡고 있는 중형급 로켓 시장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죠.
거대한 위성군 발사부터 저 멀리 심우주 탐사까지 이 뉴트론은 로켓랩의 미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트론에는 정말 재밌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숨어 있어요. 발사 후에 로켓 앞부분, 그러니까 페어링이 마치 배고픈 하마처럼 입을 쩍 벌려서 위성을 뱉어낸 다음엔요, 다시 입을 닫고 그대로 지구로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덕분에 바다에 떨어진 페어링을 힘들게 건져 올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혁신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는 여전히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일입니다. 피터 백은 심지어 로켓 발사를 지켜보는 순간을 끔찍하게 싫어한다고까지 말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고객의 꿈과 사업 전체가 단 하나의 로켓에 달려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책임감 때문이죠. 그런데 로켓랩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로켓만 쏘는 회사가 아니에요. 바로 우주 임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완전한 통합 우주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로켓랩인데 지금 회사 사업의 3분의 2는 로켓 발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 뭐냐고요? 바로 우주로 쏘아 올릴 위성 자체와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엔드 투 엔드, 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위성 부품부터 만들고 그걸로 위성 완제품을 만들고 그걸 또 자기네 로켓으로 쏘아 올리고 심지어 궤도에서 운영까지 해주는 거죠. 우주 산업의 A부터 Z까지 전부 아우르는 거대 기업을 향한 계획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사업적인 성공 너머에 있는 피터 백이라는 사람을 진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뭘까요? 이야기는 다시 그의 어린 시절, 그 밤하늘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 넓디 넓은 우주에 정말 우리뿐일까? 라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는 회사 일과는 별개로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금성의 구름 속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탐사 임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어릴 적 아버지와 밤하늘을 보며 나누었던 그 대화에서 시작된 꿈이 마침내 도달한 최종 목적지인 셈이죠. 뉴질랜드의 작은 차고에서 시작됐던 한 소년의 꿈이 이제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 금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의 여정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이 꾸는 가장 대담한 꿈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습니까?